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10년 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지울 수 있을지가 갈립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진다고 느낀 적 있나요? 아침부터 밤까지 성실하게 일하고 해야 할 일도 빠지지 않고 해내는데 왜 마음 한쪽은 늘 불안한 상태로 남아있을까요? 월급은 분명 예전보다 올랐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생각만큼 늘지 않고 물가는 체감될 만큼 빠르게 올라갑니다. 집이 있어도 직장이 있어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저축을 하고 있는데도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덜 노력해서 그런 건 아닐까? 선택을 잘못한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돈이 움직이는 규칙이 이미 바뀌었는데 우리는 아직 예전 방식으로 돈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저축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삶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같은 방법을 써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10년은 더 열심히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구조를 이해한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계속 가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함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막연한 기분이나 개인적인 걱정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돈이 움직이는 규칙이 이미 예전과는 다르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일에서 버는 돈보다 자산이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성실하게 일하고 오래 버티기만 해도 생활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월급이 크게 오르지 않아도 집을 사고 저축을 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월급은 상황이 다릅니다. 월급은 더 이상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에 가까워졌습니다. 월급만으로는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를 따라가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월급은 숨을 쉬게 해주는 산소와 같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바로 쓰러지지만 산소만으로 오래 살 수는 없습니다. 몸을 실제로 움직이고 살게 하는 것은 심장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산입니다. 자산이 없다면 아무리 오래 일해도 아무리 성실해도 제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현금이 더 이상 안전한 자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현금을 모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은행에 넣어두면 최소한 가치가 지켜진다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현금의 가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의 힘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돈을 쓰지 않아도 그저 가만히 두기만 해도 조금씩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 번째 변화는 나라나 은행이 개인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연금과 복지는 기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일 뿐 모든 사람의 노후와 생활을 충분히 책임져 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도는 언제나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평균적인 소득, 평균적인 삶을 가정하고 설계됩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순간 부족한 부분은 개인이 직접 채워야 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준비 여부입니다. 미리 알고 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변화는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가 조금 나빠졌다가 좋아지는 정도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의 생활과 선택에 계속해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상황은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오르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같은 월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외식 횟수가 줄고 여행 계획이 미뤄지고 예전에는 당연했던 소비가 고민의 대상이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워집니다. 중산층이라는 말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계속 커진다는 점입니다. 자산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돈을 버는 구조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차이였지만 시간이 쌓일수록 그 간격은 눈에 띄게 벌어집니다. 반대로 자산이 없는 사람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빚에 의지하게 됩니다. 당장의 생활은 가능할지 몰라도 미래의 선택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 차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상황은 노후 생활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개인에게 넘어온다는 점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이후의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두는 순간 수입은 크게 줄어듭니다. 준비가 없다면 은퇴 이후의 삶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 수준이 조금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다시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지금 무엇을 알고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10년 뒤의 생활 모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앞으로 불안을 줄일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계속 제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막연히 불안해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아남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비슷한 방향의 선택을 합니다. 어렵고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생각의 순서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먼저 돈을 지키는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세금이 많이 빠져나가면 남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지키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ISA나 연금저축, IRP 같은 계좌는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계좌들은 단기간에 큰 돈을 벌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계좌는 돈을 외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막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현금을 그냥 모아두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돈을 은행에만 넣어두면 마음은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돈의 힘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다른 자산으로 나누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위험한 선택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돈을 한 곳에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방법은 돈을 더 벌기 위한 욕심이 아니라 이미 가진 돈을 잃지 않기 위한 기본적인 대비입니다. 세 번째는 일을 하지 않아도 조금씩 들어오는 돈의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금액일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이나 이자, 자동 투자는 아주 작은 금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훨씬 여유 있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흐름이 쌓이면서 삶의 선택지는 조금씩 넓어집니다. 돈은 인생의 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의 선택을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인 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흔히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를 모았는지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중요한 건 그 돈이 내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막연한 불안 속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반대로 돈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나만의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이유 없이 불안해질 일은 점점 줄어듭니다. 돈이 나를 몰아붙이는 기준이 될 때 인생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돈이 삶을 지탱해주는 구조가 될 때 우리는 조금 더 차분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당장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이해하고 그 이해 위에 삶을 설계하면 불안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 돈을 중심에 두기보다 삶의 선택과 방향을 중심에 둔 인생의 경제학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돈을 통해 인생을 이해하고 인생을 통해 돈을 다시 바라보는 이야기. 그 흐름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